오늘은 우리나라 아름다운 우리 국토 작은 2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교과서 명탐정 퀴즈를 통해 살펴봤던 한반도 모양의 지형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서남마을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렇게 산, 광, 평야, 바다, 해안 등의 자연 환경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계절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국토의 지형과 기후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지형의 특징을 먼저 살펴봅니다. 자, 지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산, 강, 평야, 바다의 모습입니다. 지리산, 그리고 우리 충청 지역을 흐르는 금강, 경기도에 있는 김포 평야, 그리고 동쪽에 우리 바다인 동해안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지형이란 산, 강, 평야, 해안 등과 같은 땅의 모양을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반도 모양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형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우선 이 지도의 아래쪽 범례를 살펴보면 육지의 높이를 이런 기준으로 나타내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0을 기준으로 연두색에서 점점 갈색으로 육지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색깔의 변화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럼 멀리서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연두색인 부분은 육지의 높이가 낮은 부분이고요. 노란색에서 점점 갈색인 부분은 육지의 높이가 높음을 알 수 있겠죠. 우리 지도를 통해서 우리의 국토는 북쪽과 동쪽은 높이가 높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우리 지형의 높이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우리 지형에 산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유명하고 중요한 산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의 우리 국토에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죠. 백두산은 북쪽에 위치합니다. 다음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가볼 순 없으나 아름답기로 유명한 금강산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설악산, 그리고 태백산, 남쪽에 내려와선 지리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명하고 큰 높은 산들은 북쪽과 동쪽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또 한 가지, 여기 아까 살폈던 금강산, 태백산, 설악산 등은 산의 높은 산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과 산들이 연결되어서 높은 지형이 계속 이어지고 그 산들이 줄기를 이루는 것을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산맥은 우리나라의 동쪽에 여러 산들을 연결한 태백산맥과 태백산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해서 지리산까지 가는 이 산맥의 이름 소백산맥으로 가장 커다랗고 주요한 두 산맥이 있고요. 그 산맥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높은 산에서부터 출발하는 이러한 다양한 산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땅의 모양은 북쪽과 동쪽이 높고 점점 서쪽과 남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중에서 오대산과 북한산을 가로로 쭉 이었다고 가상의 선을 긋고요. 그것을 이렇게 뚝 자른다고 치면 이러한 단면도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동쪽에 오대산을 시작으로 북한산과 연결한 선대로 잘랐죠. 동쪽에는 높은 지형이 있고요. 서쪽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지형의 높이가 낮아짐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대산에서 시작한 물들이 모여서 강을 일러 흘러내려가고요. 또 북한산에서 또 다시 모인 물들이 또 다시 계속적으로 강을 이루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이번에는 강을 살펴볼까요? 자, 우선 먼저 압록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압록강은 북쪽을 흐르고 있고요. 여기 파란색 선이 강을 표시하지요. 그런데 이 압록강은 어디에서 시작을 되나 봤더니 백두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서쪽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다음으로는 대동강을 살펴봅시다. 이 대동강은 높은 위의 산, 요양산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모인 물줄기들이 흘러내려서 서쪽을 향해 가고 있네요. 한강을 볼까요? 한강은 북한강과 남한강들이 모여서 한강을 이루고 황해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금강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동쪽에서 여러 가지 모인 물줄기들이 흘러 황해 안으로 가고 있어요. 영산강도 살펴볼까요? 동쪽에 높은 산 쪽에서 흘러 모인 물들이 서해, 황해 안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낙동강도 살펴봅시다. 낙동강은 산맥 쪽에서 흘러내려온 물줄기들이 모여서 남쪽을 향해 흘러내려가고 있네요. 다음은 이 강들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땅의 형태를 살펴보려 합니다. 강들은 황해 쪽 그리고 남해 쪽으로 흘러내려가며 살펴보았는데 그 강이 흘러서 바다에 도착하는 지점에는 반드시 평야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동강 물줄기 끝에 바다와 만나는 곳에 평양. 한강의 물줄기 끝자락에 김포평야, 금강의 끝에는 논산평야, 영산강의 끝에는 나주평야, 낙동강의 끝에는 김해평야가 위치합니다. 강은 바다로 흘러갈수록 점점 강의 크기가 커지고 강물도 많아지고요. 강 주변에는 땅이 굉장히 농사짓기에 좋은 양분이 많이 생기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짓기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로부터 많이 모여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농사가 발달했고 그 농사를 짓는 땅들이 커지면서 평야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야들은 강줄기의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살펴볼까요? 강은 어디에서 어디로 주로 흐르고 있었나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은 전부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고 낙동강만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 서쪽의 끝에 무엇이 항상 있었다? 평야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우리 국토의 북쪽과 동쪽은 땅의 높이가 높아, 즉 지형의 높이가 높아서 산줄기들이 많이 있고 반대로 서쪽과 남쪽에는 땅의 높이가 낮아서 강이 흘러내리며 그 끝에는 평야들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에서 우리 국토에서는 이 노란색 이상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북쪽의 백두산에서 금강산, 설악산, 지리산까지 지도에서 보면 백두산에서 금강산, 설악산, 지리산까지 우리나라를 이루는
뼈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여러 산맥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동쪽과 북쪽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산에서 강이 시작되고요. 이 시작된 강들이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내리며 그 끝엔 강이 넓어지고 물이 천천히 흘러내려서 양분들이 많이 모여서 평야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국토의 지형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해안선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매끄러움을 알 수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국토의 지형에도 또 다른 차이들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동해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해안은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고 모래사장이 넓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많이 발달했고요. 수심이 깊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굉장히 해안선이 복잡했던 서해안은요. 섬, 만, 반도가 많고요. 밀물과 썰물, 즉 바닷물이 들어오고 밀려 들어오고 쓸려 내려가는 밀물과 썰물 장가 커서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섬, 여러 가지 작은 섬들, 그리고 만과 반도가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이란 무엇이냐면 서해안에 위치한 이 만을 한번 살펴봅시다. 만이란 것은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쑥 밀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육지가 아니라 육지의 일부분이 바닷물로 들어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지형의 모습을 만이라고 특별히 부릅니다. 이 만은 천수만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해안에는 이렇게 천수만을 비롯하여 굉장히 다양한 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닷물이 쑥 들어간 곳은 만이라고 부른다면 반대로 육지가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간 곳이 있을 거예요. 동해안으로 넘어갑니다. 동해안에 우리 호랑이 모양의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육지 부분이 바다 쪽으로 툭 튀어져 나가 있어요. 여기를 바로 곳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 뜨는 곳, 해돋이로 유명한 호미곶이죠. 이렇게 곳 같은 모양도 우리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의 하나입니다. 이 곳이 점점 커져서 육지가 많이 튀어나오면 우리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반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남해안을 살펴볼까요? 남해안은 해안선이 꼬불꼬불 복잡하고 굉장히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서 특별히 다도해, 마늘 따자, 섬도자, 바다해. 그래서 섬이 나는 바다다라고 해서 다도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남해안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에는 특별히 육지, 반도에서 살펴볼 수 없는 독특한 지형적 특징들이 있는데요. 제주도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섬 전체가 화산의 박물관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화산이 펑 하고 터져서 만들어진 곳이므로 이 화산이 처음에 분출했던 가장 높은 한라산 위에는 분화구에 화산이 분출되었던 이곳에 구멍이 생기고 물이 고여서 백록담이라는 호수가 만들어져 있고요. 화산 폭발로 용암이 흐르다가 바다와 만나면서 갑자기 식어서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용암들이 굳어진 기둥 모양인 주상 전리대.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들이 흘렀다가 차곡차곡 쌓여서 층을 이루는 용머리 해안과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화구가 커다랗게 만들어진 성산일출봉,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흘러내렸는데 그 겉에는 식고 속 안에는 계속 용암이 흐르다가 점점점 용암이 빠져나가면서
겉에 딱딱한 동굴이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 동굴은 만장굴.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가진 화산의 특징을 가진 지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002년에 유네스코라는 단체에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였고요. 2007년에는 세계자연유산, 2010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산이 많고요. 바다엔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화산의 모양이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